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장 초반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불안감을 시장에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낙폭 역시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0.9% 내리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7% 가까이 내리면서 그 폭을 더 늘려나가기도 했었죠. 1675포인트 선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시장의 불안감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관 쪽에서 특히 연기금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상황도 점차 호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들이 계속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 시장에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장 상황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유럽국가 채무 위기가 있는 와중에 중국의 경기 성장 둔화 우려, 그리고 미국의 6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불안을 안겨줬는데요. 앞서 다우지수는 만선이 붕괴됐고요. 국내 증시는 힘없게 1700선을 내주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5포인트 내리면서 169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이후 10거래일 만에 17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뺨을 맞고 아직은 1700선 아래에서 어안이 벙벙한 상황인데요. 기관이 매도로 장중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2,700억 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장중에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현재는 47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팔고 있습니다. 현재 2,400억 원 정도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개파락 출발 이후에 아직까지 파란불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1포인트 내리면서 48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낙폭은 줄여가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480선 중반에서 횡보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모든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역시 매수 우위를 차지해주고 있습니다. 148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팔고 있는데요. 기관이 45억 원,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은 물량 7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중국 경제 둔화 우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 재부각 등 삼각 악재 속에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장중에는 1240원대까지 올랐지만 월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의 상승폭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재는 4원 60전 오르면서 1221원 6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발 악재가 국내 증시를 휩쓴 상황에서도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오르는데요. 자동차주의 상승이 반갑습니다. 실적 기대감과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4%, 현대모비스가 1.2%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차 판매는 쌍용차 판매 기대감에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중국주 이틀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에 내리고 있는데요. 중국 식품 포장이 1.4%, 차이나킹이 3% 내리는 등 차트상에 있는 종목들 약보합에서 3%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종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 기본회의에 따라서 중국에 수입되는 대만산 석유업체들의 물량이 모두 무관세화됐는데요. 이에 따른 석유화학업체에는 타격이 예상되면서 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 호남석유가 5%, 한화케미칼이 3.8% 내리면서 석유화학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시 관련주들도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후폭풍을 받고 있습니다. 프람파스트가 8%, 그리고 유라테크가 5% 내리면서 세종시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태양광주들은 시장 확대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웅진에너지 상장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 15% 오르고 있고요. SK케미칼이 5%, 신성홀딩스 8% 큰 폭으로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2시 구간 현재 지수는 힘이 많이 빠져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오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오를 만한 이유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시장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자체도 좀 불안했고 이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증시 초반에 상당히 부진했는데 그래도 많이 만회한 모습이거든요. 오늘장 특징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이번 주 초까지 종합주가지수의 위치가 연중 고점 돌파를 계속 시도해 왔었고, 다만 수급 불균형과 더불어서 조금씩 밀리드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가 단기적으로 좀 급락하는 부분 등이 심리적인 위축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를 조금 더 부각시킨 경우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요 지수가 이미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됨으로써 단기 고점의 우려가 조금씩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또 증대된 경우다라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또 수급 불안 그리고 월말에 기대해왔었던 어떤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시장에서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전반적인 어떤 모멘텀과 수급과 같은 이런 두 가지 변수 등이 우호적이지 못했었던 것이 오늘의 낙폭의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렇게 6월 한 달을 또 마감하게 됐습니다. 7월 증시 전망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수급 측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환율 시장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다소 좀 시장의 조정폭이 작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7월에 대해서도 다소 좀 걱정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겠지만 오늘의 급락만을 제외한다라면 전반적인 7월 주식시장의 시각은 좀 낙관적인 면도 상당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2분기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상반기 경제 그리고 경기 흐름에 대한 어떤 판단과 또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런 실적과 관련된 내용 등이 7월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2분기 실적과 관련돼서는 현재 2분기 순이익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익 모멘텀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시장의 조정폭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실적 시즌에 맞물려서는 오히려 조금 개선의 여지가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전히 이익 전망에 대한 변화가 별로 제한된 상태인 만큼 여전히 현재 1700선 이하에서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고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결국 7월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가 나타나게 되는 어떤 회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한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과 함께 묶어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양안 경제 협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서 국내 유화업계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일단 관세라는 게 상당히 큰 영향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우리 산업 그리고 또 증시에 미치는 전망에 대해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우선 양안 협력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현재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기 위한 한국 정부 그리고 수출 종사자들의 어떤 대응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에 어떤 대만과 중국 간의 어떤 협의 과정에 있어서는 주요 산업별로는 이미 무관세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는 다뤄져 왔었고, 또 이런 세금과 관련된 어떤 가격 경쟁 역량에 있어서는 또 우리 기업들이 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대만과 중국 간의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이제 한국 정부도 중국과의 무역 협정 FTA와 관련된 어떤 협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여지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외교적 능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떤 한 단면만을 보고 어떤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기보다 이에 대해서 또 극복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들의 어떤 노력이 또 준비되어 가는지 그 과정도 살피는 것이 좀 더 우선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내일장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 일단 1시간 정도밖에 오늘 시장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을지 이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 이 회복력이 그래도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현재 시점에서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우선 오늘 새벽에 끝났었던 유럽 그리고 미국 증시의 어떤 하락 요인 중에서 경기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우려 등을 시장에서 제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기와 판단에서는 시장은 다시 한번 재해석할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라면은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 조치가 또 등장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시장의 낙폭을 제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어떤 경기 둔화 우려를 이유로 주식시장이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조금 유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은 시초가 대비 빠른 속도로 현재 회복세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시초가 공략하셨던 분들이라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우선 현재 종가 시점에서의 어떤 매수를 통해 오버나이트 하게 되는 전략은 크게 의미를 갖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어떤 종가를 앞두고서는 좀 관망의 자세가 조금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이 진정되면서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이 나타나주게 될 경우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중소형주보다는 지수 관련주가 될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이익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까지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낙폭이 있을 때 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각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저희가 우리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차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일단 경제지표 쪽에서도 이런 차별화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 어제 낮에 중국에서 경제지표가 또 충격을 주었고요. 밤에는 미국 쪽에서도 경제지표가 충격을 줬죠. 소비자 신뢰지수도 끔뻑 하락하면서요. 오늘 낮에 이제 한국 쪽에서 경기 선행지수 쪽 지표가 나왔는데 전년 동월비 8% 하락하면서 5개월 연속 하락이다. 하지만 전월의 하락폭보다 감소했다는 점을 보고 싶습니다. 연착륙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동양지수가 1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 지표도 중국이나 미국보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주가가 다른 국가 대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근거다. 경제 지표가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흐름도 한국이 가장 양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보다 좀 적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1.4%였고요. 오늘은 1%도 안 되는 그런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 니케이 같은 경우는 2% 넘게 내리고 있고, 상해 같은 경우는 또 1%, 오늘도 또 1% 넘게 그렇게 내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외 의존도가 강한 한국 경제를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도 차별적으로 계속 이런 흐름이 나타날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6월만을 본다면은 한국 시장의 흐름은 이 차별화, 이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간 지수 흐름을 오늘 오전장까지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한국 같은 경우는 월간 단위로 거의 3%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본이 4% 내리고 상해가 7% 내리고요. 미국 쪽에서는 다우가 3% 가까이 내리고 나스닥은 5% 넘게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지수 흐름도 흐름이지만 주요 종목이 신저가 흐름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월마트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신저가를 지속하고 있고요. 대형은행주는 신저가 근처까지 또 하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런 흐름의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실적을 좀 선행한다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실적 시즌조차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이제 미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돼서 좀 미국 쪽에서 좋은 소식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부실한 유로존을 살펴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독일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0.2%밖에 안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경우들은 거의 2% 안팎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좀 안 좋게 불거졌었던 폴란드 같은 경우는 5%도 가까이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전 세계에서 이 플러스 난 시장은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동안 이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었던 중국 증시의 영향력이 어제부터 다시 강해지는 모습인데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술적으로 점검해 보면은요, 5월 전 저점 붕괴 이후에 낙폭이 과대되면서 2009년 2월 상승 때 나타났었던 저항 때까지 지금 폭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상승 때 저항 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할 땐 지지선으로 좀 작용할 걸 기대해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도 할 만큼 했다. 중국 시장의 경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대까지 빠르게 접근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하락 강도는 이제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반등도 내일이나 뭐 이 정도 되면은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부진했고 그중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증시 6월 들어서 상승폭을 점차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좀 차별화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누차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말씀 조금 더 부탁드리도록 하죠. 예,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고 또 박스권 고점에 있었기 때문에 종목별로 보나 업종별로 보나 차별화가 극심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또 재료 같은 것도 나온 게 좀 민감한 재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업종별로도 차별화가 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은 그보다 훨씬 나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나은 업종도 있었고요.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는 13% 넘게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건설이 9%, 화학도 9%, 의약업종이 5%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의약업종이야말로 소리 소문 없이 또 어영부영 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운수장비나 기계 같은 경우가 3%대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주도 성격의 이제 화학업종을 제외한다면은 나머지는 사실 왜 올랐나 싶기도 한 그런 업종들인데 건설이나 의약업종 보면은 낙폭이 과대했었고요. 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운수창고나 운수장비 기계업종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하고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월의 시장 흐름이 업종의 수익률과 그 왜 올랐나를 좀 찾아보면은 우리 시장의 6월 흐름이 거의 요약된다. 요약을 할 수 있다. 요약 가능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좀 안 좋았던 쪽을 살펴보면 철강이나 전기전자나 금융업종 쪽이 그동안에 주도 역할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월간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2% 이하 상승률로 종합지수보다 오히려 부진했었다. 이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업종들은 전체적으로는 오르진 못했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 업종 내에서 주가 차별화가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그 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IT 업종에서는 업종 내 주가 차별화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이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또 출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신고가 흐름을 또 6월의 특징적인 또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고가 흐름의 종목들 모습을 보면 실적 시즌을 이미 선반영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후반부터 실적에 상당히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폭락할 때는 다 같이 내렸지만 오늘 시장 분위기가 또 안정이 되니까 다시 비슷하게 차별화 또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악재가 약화될 경우에는 또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가 충분히 오늘 시장에서 힌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장의 호황제 출현으로 인해서 급변동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났을 때 서둘러 시장에 대응하기보다는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기회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면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한 절반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리스크를 감안하면 그 정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현금 비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가 1700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도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도를 한다면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 후반이라도 좀 상승폭을 키워준다라고 한다면 종목별로요. 지수가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요. 그렇다면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익 실현 좀 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볼 필요 있겠습니다.
국내 요인에 문제가 없어도 이제 해외 요인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높여놓은 상태는 적절한 또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후의 경제 지표로 인해서 주 후반에 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어제 오늘 모습을 보면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불안 심리는 좀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외국인 매매 상황을 놓고 봐도 달러 유로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관성 없이 또 대응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2,500억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 외부 요인도 약간 좀 불안 요인이고요. 어제 언급하였듯이 연기금이나 프로그램 매수나 주식형 펀드 잔고 같은 걸 놓고 봐도 오늘까지도 또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기금 매수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앞으로 볼 수 있는데 하반기에도 주요 매수 주체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7월로 넘어가면서 결국 하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시장 상황도 약간 좀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 강도를 강하게 키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연기금 같은 경우는 방어적 차원으로 감안해서 시장 안전판 역할 정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7월로 넘어가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30% 현금 만약 오늘 좀 장 후반에 상승이 못 나타난다면은 내일 좀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현금을 좀 40~50%대로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을 떠나자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7월 중순 이후에 실적 시즌을 감안하면 최소한 50% 이상의 주식으로 좀 대응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실적 시즌에 왜 현금 50%를 왜 들고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나마 50% 주식을 보유하는 그 관점으로 좀 이해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시장 조정 시에 만약에 현금을 확보한 이후에는 시장 조정 시에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다시 비중을 늘리거나 시장이 안정되면 주식 비중 다시 늘리는 차원으로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김영렬 연구원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좀 다른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실적 시즌을 준비하되 일단은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지금 개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힘을 보태는 듯하다가 매도 강도를 점차 또 늘려나갔다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수급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외국인들이 깜짝 매수를 했었는데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정희 씨 수급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 수정치가 발표됐습니다만은 전일 우리 증시에 먼저 선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의 큰 폭 하락을 오늘 아침에 우리 증시에 그 재차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오늘 우리 장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일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15포인트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기가 갑작스럽게 지금 나빠지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기업들의 영업이익 3분기까지는 견조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기 약재로 좀 지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일정 수준까지의 하락은 용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재차 박스권 하단부를 건드린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국면의 그 상황이 좀 진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 동향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이 2,700억의 순매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90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50억의 순매도가 잡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64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25억의 그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 32억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오갔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낙폭 과대에 따르는 저점 매수,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핵심 주도주였던 종목들, 전기전자 쪽은 일단 비중을 축소하는 쪽에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그냥 보수적인 종목들, 이러한 종목으로의 그 비중을 조금 담아놓는, 그러한 이제 전략이 지금 외국인들, 눈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 LG전자,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테크인, 현대모비스, LG이노텍까지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 종목입니다. 매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어느 정도 이제 견조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OCI 이런 쪽으로 지금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의 흐름 보시게 되면은 기관 쪽의 순매수 종목들은 이제 그 내부적인 재료라든가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웅진에너지, 포스코, 그리고 OCI, SK케미칼, 삼성전자 순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비슷합니다. 외국인들하고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삼성생명, LG이노텍 등으로 순매도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 외국인들, 기관들 이렇게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거의 겹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규모 자체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와 STX-펜오션, 그리고 현대제철, NHN, 그리고 한국타이어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손바뀜이 좀 있습니다. 종목별로. 일단은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 팀장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이제 그 종합지수 하락 대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의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두산인프라코 다 플러스죠. 신세계 일단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조정이다라고 봤을 때 향후 주가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보수적인 하나의 방어적인 측면의 종목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 에서 신세계는 계속해서 들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점 인식이 적용이 되는 쪽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제 전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뺀다 이러면은 SK에너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SK에너지 좀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외를 좀 시켜놓고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SK에너지를 제외시키고 한화 계속해서 들고 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를 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 쪽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걸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SK에너지가 제외가 됐고 이수화학이 새로 포함이 됐는데 이수화학에 대한 추가 정보 좀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수화학이 급등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슈팅스타의 이제 음봉, 십자 비석형이 나와 있죠. 전통적으로 패턴상, 기술적인 패턴상으로는 이러한 십자봉, 고점에서의 십자봉은 하락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장대 양봉이 돌출이 되면서 이러한 추세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추세 상승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변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약세 전환, 그리고 우리 국내의 자체 모멘텀이 부재하고요. 증시 자체가 상승을 못한다라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경기 사이클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핵심 주도주들 이러한 쪽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나타낸다라는 흐름이죠. 지수는 박스권인데 핵심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낸다라는 점은 전형적인 하나의 대세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눌림목 조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역금융 장세와 비슷한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실적 장세의 끝물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실적이 부각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 주가 지수와 별개로 강한 탄력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당사의 실적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당사가 이제 이러한 실적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 자회사죠. 이수건설의 부실 이런 부분이 털어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리스크가 제거가 되면서 상승 탄력에 굉장히 좀 가속도를 내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기술적인 흐름, 아직까지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장중 500원, 550원 플러스까지 지금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00원 플러스까지 재차 또 강하게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강한 거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담아놓는 전략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5일선 매매가 상당히 유효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차트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매수가는 16,000원에서 16,700원까지 분할 매수 이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17,250원입니다. 오늘 고가 17,300원이고요. 이러한 부분 생각해봤을 때 추격 매수, 현재가에서 추격 매수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 이제 조정을 볼 겁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16,000원에서 16,5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하고 다시 재차 5일선을 추종하는 추세,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매매 패턴을 좀 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6,000원에서 16,700원, 목표가는 월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2만 원 선까지 보겠습니다.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9,900원으로 이제 그 2007년도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업황 개선과 함께 리스크 제거되면서 이러한 고점을 단숨에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2만 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15,200원 정도 수준에서 15,200원 정도 수준이면 5일선이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현금화하실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는데 그래도 잘 나가는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태양광 관련주들도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고요. 오늘 살펴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 특징적인 종목,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이 네 달부터 동해 울릉문지에서 3개월간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량 평가를 위해서 2차 탐사를 시작한다고 밝힘에 따라서 관련주가 급등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중에 대장주격인 하이스틸을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사는 매출액이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현재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인 34,000원, 5,000원까지는 무난한 랠리가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 기회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일 아침에라도 마이너스 흐름이 아니라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매수에 가담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자산 가치 대비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저평가 상태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 또한 매출액이 급증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봐야 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신성홀딩스,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성홀딩스는 계열사들이 태양광 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역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세의 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고점 5,500원의 지지 여부만 확인하신다면 분할 매수에 가담하셔도 무리가 없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진입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C인데요. SKC는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부가 필름, 태양광용이라든가 또는 열수축 필름, 그리고 광학용 필름 등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실적 호전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런 실적 추세를 바탕으로 주가가 역시 직전 박스권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에 진입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2007년 고점인 4만 원대가 되는데요. 이런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세를 망가뜨리지만 않는다면 이런 추세를 보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아주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아래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전형적인 우량주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SKC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 편입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종목 중에서 관심 종목으로 하이스틸을 꼽아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접근하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하이스트리는 초보자분들은 접근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자산가치 대비 PBR이 지금 0.26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요. 1 정도 돼야 자기 자본가치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4배 정도 올라도, 크게 거품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직전 4월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해서, 테마가 1차 형성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탐사가, 미뤄지면서 지금 다음 달부터 바로 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테마를 형성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관련주인 태경화이라든가 KT 서브마린, 휴먼텍 코리아, 동양철관 전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일 먼저 하이스트리 상한가 진입했기 때문에 대장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오는 종목을 추격하는 것보다는 가장 센 종목을 집중해서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면은 이제부터는 마이너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마이너스 흐름만 아니면 공략을 해봐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스트리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용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목동지점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낙폭이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컸었는데 후반부 들어서 지금 대거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흐름입니까? 지금 우선은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강한 하락에 의해서 장 초반에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좀 작았었죠. 그러면서 지금 개인들이 우선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개인들의 비중이 많은 또 코스닥 종목이 또 상승 전환하면서 우선은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는 국면이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항상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외국장이 빠졌을 경우에 항상 매도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이 과연 단기적인 부분인가 장기적인 부분인가 그쪽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힌트를 얻으시냐면 지금 악지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여태까지 계속 언급이 됐던 그런 부분이고 새로운 부분은 없었다라고 우선 보셔도 좋기 때문에 우선은 장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PBR이 낮다든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런 쪽으로 시장이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따 추천드리겠지만 배당 종목들 같은 경우도 우선은 그런 것도 안정적으로 좀 사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은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자신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믿고 한번 말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3,99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월드컵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탈락한 이후에 지금 SBS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분 역시 좀 손실이 크신 편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월드컵은 끝났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고 월드컵이 끝나면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향후 살펴볼 수가 있냐면 거래량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예전같이 거래량이 없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6강 진출하면서 광고비가 굉장히 늘어났을 거라고 봤었는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다고. 왜냐하면 16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딱 되니까 광고비 부분도 작았었고, 결과적으로 봤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SBS 쪽에서 수익성 부분에 좀 작았다, 예상보다는. 그런 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비중이 우선 또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다 현금하고 그런 부분보다도 우선은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좀 매도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거래량이 안 터졌을 경우에는 또 지지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대응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시간이 우선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으로 봤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뭐 5,000원, 6,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기다리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 싶기 때문에 우선은 현금화 쪽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좀 있을 경우에는 뭐 전략 매도 쪽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LOT 베큐움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2752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6,6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단기 매매로 한번 접근을 하셨는데 일단은 고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셨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원금 회복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비중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걱정이 조금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손실을 입으면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조금 소심한 투자자분이 아니시라면 지금 뭐 좋게 보셔도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LOT 베큐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부분도 뭐 계속 뭐 지속적으로 좋아질 부분으로 보고 있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신사업인 또 핵융합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5일선하고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원금 회복이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수익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8,000원 선까지도 우선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8,000원 선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고 아직 비중이 10%인데요.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21선 닿았을 경우에는 뭐 20% 정도까지도 더 추격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을 종목이고 특히나 또 종목 기관 쪽에서 또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보는 투자자 시각이 약간 단기 매매 쪽에 치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 기간도 최대한 짧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뭐 수익이 나는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기간이 뭐 지금 봤었을 때 단기 매매라고 하면 뭐 수익률 부분은 뭐 5에서 한 10% 정도 보신다고 하시면 우선은 뭐 기관들이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의외로 단시간 내에 뭐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내에서 아마 승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OT 베큐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10% 정도이긴 하는데 21선을 한번 잘 지켜보고 한 20%까지 비중을 한번 늘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대형주 살펴보도록 하죠. 기아차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12,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이 50%인데 지금 현 주가와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한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뭐 부럽네요.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저점 때 사셔갖고 잘 버티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중도 뭐 50%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50%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 봤었을 때는 기업들 요즘 차를 길거리에서 기아차를 보면 상당히 시선을 이렇게 끌립니다. 저도 운전하고 있지만 계속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이쁘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하고는 상당히 회사 내용이 만약에 차이가 크다. 특히나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PER 쪽으로 봤었을 경우는 한 8 정도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는 뭐 몇 년 정도 보셔도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꾸준하게 들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기아차를 말씀드리지만 계속 보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비중이 50%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기다려 보셔갖고 뭐 수익 실현 좀 하고 싶긴 하시지만 이 정도로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우선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뭐 몇 년까지 본다고 하면 뭐 PER 부분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5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 기업 내부적인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파업이라든지 이번에도 뭐 타임오프 문제 때문에도 노사 갈등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기아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하도 이제 국민들이 이쪽 뭐 기아차라든지 뭐 철강 쪽 그쪽은 이제 파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성이 돼 있습니다. 뭐 북한도 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내성이 점점 쌓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자동차들도 파업이 됐다. 그랬을 경우 주가가 가끔 밀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매수 시점으로 차라리 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이라는 거는 어떤 협상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면 타협이 자신한테 유리할 수 있을까 그런 작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보통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사고 싶은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단기적인 악재가 있을 때는 사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기업 가치에는 훼손이 될 수도 있지만 왜 주가에는 영향력이 좀 미미할 것이다. 예, 그렇죠. 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메리츠화재 살펴보도록 할까요? 8,2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 손실이 좀 있으십니다. 오늘 1.8% 메리츠화재 하락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우선은 뭐 메리츠화재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지속적으로 뭐 금리 상승에 대해서 상승할 때마다 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이제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강하게 반등을 했었었는데, 뭐 메리츠화재 부분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선 봐도 되지 않나 싶고, 오히려 오늘 같을 때는 지금 뭐 장 상황에 따라서 우선 하락했던 부분이 큰데, 앞으로 뭐 장이 어느 정도만 버텨준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8,250원대 그때 매수를 하셨었는데, 그 이상 우선 전고점 이상도 한번 뚫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금리 상승 부분이 좀 적어질 수도 있지만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쪽으로 우선 무게중심을 둘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8,000원대 후반대까지도 우선은 지켜봐도 그런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만에 하나 뭐 장이 만약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부분 뭐 7,500원 선까지 우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보험주 계속해서 쥐고 가는 게 좋겠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메리츠화재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LED 관련주 한번 살펴보죠. 이 오디텍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2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손실이 꽤 있으신 편인데, 이 LED 관련주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이 향후 주가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죠. 예. 그래서 오디텍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우선 깔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뭐 4월 달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급등을 했었다. 거기에 대한 반대 심리로 인해서 우선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뭐 손해도 보시고 우선 차트도 우선 빠진 걸로 보이지만 이평선들이 점차 모이고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평선에 모였을 때는 그때부터 방향성을 그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제가 우선은 성장성이 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2만 원 선까지도 우선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그 기간도 앞으로 뭐 LED들 같은 경우는 뭐 3D랑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었을 경우에는 2만 원 선도 뭐 한두 달 이내에도 뭐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 2만 5천 원대까지 우선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손절 라인을 만약에 정한다고 하면 한 14,400원 선까지는 뭐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좀 스피디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는데요. 크로바 하이텍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 10,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 자체도 크거든요. 50%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고, 주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6,0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손실도 크고 비중도 크고. 예. 이분 뭐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좀 더 예. 기다려봐야 될지 예.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은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아몰레드 관련주기 때문에 우선은 뭐 지켜봐도 좋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 관련한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처음에 뭐 막 진입을 했을 때는 뭐 주가가 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는 우선 한 번쯤은 시세를 강하게 줬었고, 그런 부분을 강하게 줬을 때가 언제냐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래량이 지금 종목들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부터 이때쯤 한번 세게 줬었고, 그 외에는 지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 부분을 봐도 뭐 견조하긴 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수급상에서 조금 우선은 어디 매수 주체가 강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 그 보유 비중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뭐 반등을 했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반등을 어디까지 볼 수가 있냐, 뭐 60일선이라든지 그렇게 거기에 강하게 좀 뚫어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비중 한 30%까지는 어느 정도 줄이셔갖고 다른 쪽을 좀 보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크로바 하이텍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도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고 그에 따라서 한번 따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KTN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역시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6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분 역시 비중이 꽤 있거든요. 이 50% 비중입니다.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 방향이 좀 걱정이 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4494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TNG 살펴보도록 하죠. 예. KTNG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담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우선 안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렌드 자체가 지금 금연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 우선 발목 잡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부분 매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보유 비중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사셨던 가격대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 이상의 센 흐름 같은 경우는 모멘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경우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원금 회복 전략으로 우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가를 우선은 비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한다 그러죠. 그런 쪽으로는 아니신 것 같고요. 우선 기다리셨다가 강하게 올라간 날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봤었을 때 한 65,000원까지도 우선 한번 지켜보시다가 거기를 강하게 뚫어준다. 그러면 그럴 때 이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선을 뚫고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점차 현금화 쪽으로 하셔갖고, 최대한 원금에서 손실이 적으면서 좀 나오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KTNG 같은 경우는 사셨던 가격대까지 비중을 50%에서 완전 줄이시기보다도 30%까지는 그 가격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TNG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오늘은 KT를 준비하셨다고요? 예. KT.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KT인데요. 제가 평소 때는 이제 성장성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KT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고객님들과 상담할 때 우선 채권이라든지 예금 쪽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대신에 KT라는 종목을 연말 때 배당을 우선 보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 올 연말까지 우선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예상 수익률로는 배당이 한 4.5% 시가 대비해서 예금 수준의 그런 이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선 안전하게 우선 깔고 간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올 연말 때 이제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다음 달에 이제 아이폰 4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AT&T라고 해서 이제 애플 쪽 제휴되어 있는 그쪽 이제 통신사가 이제 주가는 좋거든요. 네. KT도 이런 쪽에서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못 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최대한 많이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KT 쪽 주가 흐름도 예상이 어느 정도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FMC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B2B 사업.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주는 요금은 절감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 무선 인터넷 분야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KT 쪽에서 가장 흐름이 좋습니다. B2B 사업 쪽도 계속 좋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성장성을 우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갖고 예금 대신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매수 가격과 이런 분야 쪽으로도 한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차트상으로도 살펴봐도 좀 견조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까? 예.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성장성이 있을 때는 차트를 깨졌을 때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KT 같은 경우도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하락폭이 좀 컸었죠. 이럴 경우에는 매수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45,300원 선인데 이쯤이면 매수를 하셔도 좋지 않나 싶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55,000원 선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KT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가 2주 전쯤에 한번 살펴봤었던 종목이죠. 제너시스템즈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수익률이 꽤 놀랍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는 모습인데 수익률이 한 30% 넘게 나왔거든요. 40% 가까이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제너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제가 거래량이 전혀 없을 때부터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쪽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기업 탐방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쪽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KT를 말씀드려서 제가 FMC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쪽을 지금 제너시스템즈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모토로라의 스마트폰에서 정기적 납품을 하고 있고, 아까 B2B 사업이라고 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앞으로는 스마트폰 안에 유무선 통합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앞으로는 웬만한 기업들 내에서는 스마트폰 안에서 유선 전화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상 PER이 제너시스템즈 같은 경우 아직
3에서 4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네. 제 예상이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가격대만 봐도 퍼가 한 5에서 6 정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고 성장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물대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뚫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선은 더 상향 조정해서 5,000원까지도 우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뭐 5,000원이면 지금 현재 주가와 비교해도 굉장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다면 현재 수익을 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홀딩하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저도 상담해서 고객님들 대신 이제 그쪽 들어가신 분인데 수익률이 많이 나신 분들 30-40% 나셨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날 때는 많이 내셔야 됩니다. 5% 10% 먹었다고 파는 게 아니라요. 주식은 우선 수익성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셔갖고 목표 주가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너 시스템즈까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정윤성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지금 하락하면서 마감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 이 장중에 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